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요즘 월드컵 보시느라고 잠 설치진 않으신가요? 한국과 경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많이 시청하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저는 어제 지방을 갔다가 이렇게 지방 다녀오느라고 좀 피곤해가지고 평소보다 좀 일찍 잠든 탓에 새벽에 오늘 깨고 보니까 잉글랜드와 크로아티아의 4강 경기 후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재밌게 시청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의 축구를 보다가 그죠? 그런 어떤 세계 수준의 그런 축구를 보니까 느낌도 많이 다르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이긴 자는 물론 즐기고 기뻐하고 진 자는 슬퍼하고 아쉬워했지만서도 둘 다 깨끗하게 승복하는 그런 어떤 페어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얼마 전에 프랑스와 벨기에였죠. 벨기에의 경기는 좀 그러하지 않았던가 봐요. 끝나고 나니까 벨기에 주장 선수의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이기느니 벨기에처럼 지는 것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뭔가 불만이 많은 거죠. 페어 플레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 언론조차도 프랑스 선수들은 스포츠맨십을 상실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인 축구 선수는 하여튼 그죠? 음바페인가요? 그 친구는 어찌됐든지 우린 이겼으니까 결승 갔다. 이렇게 좀 아직도 10대고 좀 어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좀 철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언행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데 프랑스 언론조차도 스포츠맨십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스포츠맨십이 뭘까요? 그죠? 뭐 사전을 찾아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포츠맨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정신과 태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어떤 스포츠맨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된다 그러면은 무엇에 기준해 가지고 갖춰야 될까요? 아마도 이 월드컵 경기가 만들어진 본질, 축구 경기라는 것이 만들어진 그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기에 이런 방송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상과 본질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특히 축구 경기는 전형적인 드러나는 현상은 승패의 이런 경기입니다. 윈, 루즈. 그죠?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자, 그런데 외형상으로 보면은,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볼 때는 그러한데, 과연 스포츠 경기, 특히 축구 경기가 만들어질 때 그 본질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 본질이 이웃 부족을 우리가 이기겠다는, 또는 상대팀을 이기겠다는 이런 목적으로 축구라는 경기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 부족끼리, 그죠? 서로 어떤 체력을 다지고 이웃 부족끼리 하고도 이 경기를 통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그런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어볼 때는 다들 후자라고 대답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윈윈, 승승이라는 거죠. 승승. 그죠? 스포츠맨십의 본질은 승승이라는 거죠. 승승. 그런데 그런데 인간은 뭐 지혜로운 종이라 해서 호모 사피엔스, 걸어다닌다 해서 호모 이렉투스라고 하는데, 인간은 또 재미를 추구하는 종이라고 해서 호모 루덴스라고 그럽니다. 호모 루덴스. 그런데 인간은 재미를 추구하는 종이다 보니까 그 경기를, 본질은 승승이지만은 좀 익사이팅하게 만들기 위해서 승패라는 요소를 좀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또 승패라는 요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본질을 망각을 하고 오로지 승리에만 집착을 해가지고죠. 옛날에 누굽니까? 어느 권투 선수는 이기려고, 타이슨이죠. 상대편은 길을 물어뜯고 홀리필드.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기지도 못했죠. 이겼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선수는 그저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인생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이 열렸을 때입니다. 그때 브라질에서 온 반데르레이 리마라는 마라토너가 있었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 아니겠습니까? 그 선수가 우승 후보답게 역시 1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인 지점을 5km 정도 남겨두고요. 아일랜드의 미치광이가 관중이 뛰어들어서 리마를 밀어버렸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선수는 넘어졌고 그 사이에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먼저 갔고요. 결국은 리마는 그 일만 없었더라면 금메달인데 동메달밖에 못 땄어요. 그때 기자들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 리마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네. 나는 올림픽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달을 따겠다는 약속도 지켰습니다. 동메달을 땄거든요. 그 일만 없었더라면 금메달이지만. 그리고 나를 밀친 그 관중도 용서를 한다 그랬어요. 용서를.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미 영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전 세계로 대서특별히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영웅이 되어졌지만은, 그죠? 재작년에 2016년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열렸을 때 말이죠. 리우 올림픽이 열렸을 때 민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는 봉송주자, 그것도 올림픽 최종 봉송주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펠레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모습을 드러내고 보니까 이 반데르레이 리마가 나온 거예요. 아니 저 선수 그죠? 비운의 마라토너가 아닙니까? 그죠? 그때 금메달을 따고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나 기억에 남을, 그죠? 누군가 찾아보는 사람한테나 기억에 남을 그런 리마가 되었겠지만서도 다른 어떤, 그죠? 이 사람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 용서를 하고 그야말로 그 스포츠맨십, 그죠? 그 어떤 올림픽을 하는 그 본질에 충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성성의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되는 거죠. 네. 완전히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벌써 20번째 로쿠코 법칙이네요. 승패, 윈, 루즈인가, 승승, 윈윈인가입니다. 네. 스티븐 코이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계에서 지속 가능한 유일한 패러다임은 승승밖에 없다 그랬어요. 승승. 윈윈밖에 없다 그랬어요. 물론 승패도 있고 패승도 있고, 그죠? 예. 패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승승밖에 없다 그랬어요. 단기적인 관계에서는 그죠? 뭔가, 그죠? 좀 승패도 가능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기적인 관계에서는 승승밖에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우리의 삶은 장기적입니까? 단기적입니까? 당연히 장기적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당연히 장기적이죠. 그러면은, 그죠? 상호 존중을 하고 상호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윈윈만이 지속 가능한 유일한 패러다임이랍니다. 제가 워크숍에서 이렇게 참석자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혹시 배우자하고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예, 서로 다투는 거 말입니다. 싸워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처음에는 말귀도 잘 못 알아듣다가요,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겨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가끔은요, 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행복하시던가요? 라고 물어보면은요,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거든요. 예. 그 순간 본인도 뭔가 깨닫는 거죠. 예. 이기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기는데도. 이기면 뭐합니까? 이기면. 그죠? 이기면 뭐합니까? 상대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일까요? 역시 물어보면 다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친구를 이기면은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의 목적은 친구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요, 친구한테 져주거든. 친구를 얻게 되면은 그게 더 지혜롭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승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닐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항상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 환경적인 교육적인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겼는데도 나의 목적을 못 이루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옳았다는 거 증명하고 나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고 없는데. 내가 이기고 나면 뭐합니까? 파트너, 팀원도 다 떠나가고 없는데. 소중한 사람을 함께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떠나가고 나면 알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더는 항상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게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항상 이 성성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 워크숍을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배우는 네 번째 습관이 성성을 생각하라 입니다. Think win-win이에요. 그런데 3주 동안 실천하고 다시 만나보면은요, 이 성성을 실천하는 것이 잘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그전에는, 워크숍을 오기 전에는 성성이 아닌 패성의 삶을 많이 살은 것 같아요. 이제는 성성을 배우고 성성을 실천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또는 뭐 상대방이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 속을 이렇게 여전히 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과연 배우자는 또는 다른 파트너는, 다른 사람은 그러면 당신이 패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성패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상대방은 뭐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은 이분이 아하 하면서 역시 그분도 패성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겠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계적인, 균등적인 그런 성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고 부처고 말이죠.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이 먼저 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분들도 성성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사랑은 조건 없이 먼저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것을 실천하신 분들이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코비 박사는 성성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뭐냐면 성성을 생각하라 그랬다는 생각하라. 이건 항상 가능한 거죠.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성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의 말투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좀 역지사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요. 또 뭔가 화나려고 하다가도 말이죠. 이게 배웠기 때문에 그죠? 한번 참을 수가 있다니까요. 성성을 이렇게 기계적인 균등적인 그런 성성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서도 성성을 생각하라 그랬다. 항상 저도 누군가 만나고 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항상 내한테만 유익함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상대방한테 유익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성성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만날 때 성성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의 어떤 태도나 언행이 조금은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의 조금은 다른 그 어떤 변화가 상대방으로부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 팀에서 전체적인 성성의 그런 문화가, 윈윈의 문화가 그죠? 퍼져가고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월드컵도 더 즐겁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번 한 주는 성성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성을 생각하라 라는 그 말뜻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누가 옳은지 하는 그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가치를 한번 떠올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